자, 이번에는 가정경제 중에서 고정비용을 담당하는 바로 보험에서 쓰는 돈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험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뭐 하나 들을 때쯤이면은 블로그나 카페 이용해서 좀 많이 좀 보고 있고요. 보험 견적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네. 가족보험 같은 거는 본인이 다 제가 전부 다 들은 것 같아요. 네네. 인터넷으로? 인터넷도 그렇고 전화 매체나 아니면은 홈쇼핑 아니면 지인과 함께 같이.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궁금했습니다. 보험 공부한 거 네. 오늘 평가받는 날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평가 받으러 왔다가 본인한테 실망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네. 예, 그래도 뭐 분위기가 높은 점수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내분도 뭐 남편이 하는 걸 이렇게 응원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예,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일단 지켜는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약간 이렇게 돌아섰어. 지켜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용일 씨 가족 보험 어떻든가요? 예, 그 다다익선이라는 말 있죠. 예, 다다익선이 아니라 예.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란 못하다. 예, 지금 우리 이용일 씨 가족의 보험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많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봐봐요. 앞에서 그렇게 웃으시다가 뒤에 가면 조금 이런 상상이 있나요? 그러면서. 자, 순탄치 않습니다. 자, 빨리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족 보험 리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쫙 펼쳤다. 예. 막힌 많네. 네네. 야, 많긴 많네요. 두 분 보험 점수 몇 점 예상하세요? 갑자기 불안한. 가족의 평균 점수를. 그냥 자신이 없어지네요. 네, 우리 아내부터. 그냥 느낌상. 그래도 평타는 치지 않을까 싶은데 한 70점 정도 70 점.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니터 애청자로서 지금도 계속 봐왔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점수가. 그래서 저는 한 35점? 45? 아, 약간 이거 겸손인데. 솔직히 얘기해볼게요, 솔직히. 아, 지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 그러면은 네. 와서 자신 없어진 거고 집에서는 몇 점 정도 생각했어요? 그래도 한 50점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50점. 그냥. 네네. 예. 이것저것 알아보고 해봤으니까. 이용희 씨 보험 점수는 과연 실제적으로는 몇 점이 될지 참 가족 보험 점수 네. 몇 점인가요? 이용희 씨 가족 전체 보험의 점수는 네. 62점을 드리겠습니다. 62점이요? 가족 각각으로 내용을 보니 남편분의 보험은 저희가 60점을 평가를 해드렸고 예. 아내분 보험은 무려 70점. 그리고 첫째, 둘째 자녀분의 보험은 네. 머니톡 사상 최초로 80점. 80점. 그리고 막내가 20점이에요. 아, 애기가, 막내 애기가. 아, 막내가 좀 막내는 뭐 평균 점수. 잘못은 없습니다. 맞아요. 사실 막내 보험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셨다면 머니톡 사상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한 보험이었다.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80점 이상? 와. 그 정도. 스캔시를 누를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역대 최고가 스캔시 70점이었으니까 그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부한 진짜 보람이 잘하셨구나. 있으시네요. 예. 지금 그냥 크게 웃으셔도 돼요. 왜냐면 본인 30몇 점 이렇게 가슴 졸였다가 지금 거의 80점이에요. 아, 그것도 있는데요. 이제 막내가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플랜을 해봤던 건데 막상 들으니까 그것밖에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네. 조금 좀 아쉬움이 좀 더 남아요. 네. 우리 아내는 지금 남편한테 반한 표정인데요. 정신 되게 많이 나왔죠. 처음이에요. 네. 역시 역시 네. 우리가 믿고 맡겨도 되겠네요. 네네네. 그죠? 점수를 이렇게 후하게 주셨는데. 네네네. 예, 분명히 뭐 이유가 있으니까 주셨겠죠.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실비. 여기에 실비. 3대 성인병이라고 하는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준비가 좀 잘 되어 있고요. 잘 돼 있어요. 네, 또 우리가 이제 자녀 보험의 정석이라고 하는 어른이 보험. 어른이 보험. 네, 자녀 두 아이한테 각각 어른이 예. 보험으로 또
그러다 좀 보니까 아시는 다른 분이네. 시청자분들 가정에 비해서 보험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분명히 가유불급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보장은 매우 잘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네. 내용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굳이 찾아내라고 하면 네. 가족분들의 그 보장성 보험료가 월 94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납입 기간이 3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으로 총 내야 되는 보험료를 계산해 보니까 무려 3억 원이 넘어요. 아하. 오늘 머니톡을 통해서 중복되는 거, 불필요한 거 싹 다 정리를 해서 좋은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살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 결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족 보험 리스트 진단 결과입니다. 이용희 씨 가족에 가입한 총 보험은 25건 중에 정리가 8건, 변경이 단 2건, 유지가 총 15건입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그 아내분께 정리가 하나도 없네요. 저희가 역대 좋다라는 보험들을 대부분 다 갖고 계세요. 좋은 수술비, 뭐 진단비, 반복적으로 나오는 뭐 이런 진단금 예, 예. 이런 것들을 다 잘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보험들을 저희가 건드릴 이유가 단일도 없었다. 아,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남편분이 선택을 하신 거죠? 아, 이거는 제가 가입한 게 아니고요. 그래요? 네. 아유, 아주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네. 네, 와이프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 전에 예. 그럼 가입하실 때 어떤 건지 다 알고 이렇게 하고 가입하신 거죠? 솔직히 그때는 전화를 우연히 받고 상품 설명을 받았는데 보험에 대해서는 그때는 모르던 시절이어가지고 근데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보장 내역이나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고 해서 네, 선택을 하게 된 어쨌든 거죠. 얻은 걸린 거네요. 네. 내가 이제 월급도 받고 하니까 네. 보험은 들어야겠고 다행히 해지를 안 했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제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네네네. 좀 정리가 쉬운 보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질병 입원비를 보장해주는 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이 보험은 1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앞으로 계속 오를 거예요. 유지하시는 동안 평생을 내셔야 되는데 보장 내역이 다른 것들 그냥 다 빼고 아파서 입원했을 때 첫날부터 5만 원을 주겠다. 이 내용이 전부이거든요. 100세까지 뭐 납입을 한다라고 하면 원금은 1,846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무려 369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야지 내가 그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낸 보험료 1,800 얼마를 그쵸. 아깝지 않게 내가 받으려면 365일을 누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용일님이 가입하신 실비가 2009년 전에 가입한 구실손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의 금액도 최고로 높고 본인 부담금도 단 1도 없어요. 입원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굳이 이걸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걸 가입해 그렇죠. 놓으셨으니까. 아, 근데 저는 조금 실망했어요. 아니, 너무 허당 아니에요? 이거 저도 하는 거를 어떻게 왜 그러셨어요? 아, 그 매년 부분은 갱신하고. 저도 이제 사실은 알고는 있어요. 갱신형이고 네. 그렇지만 이제 전문가님들처럼 내용에 대해서 확실시 아는 것들이 없으니까 허혈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포함 범위가 얼마까지 그렇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것도 가입해야 되고 저것도 가입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중복적인 것들이 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입하게 된 경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혼자서 보험을 알아보고 가입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꿀팁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보험을 가입할 때 수많은 특약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정말 어려우실 텐데 네. 딱 요 3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약 중에 특정이라는 말이 있거나 말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특약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정 말기. 그렇죠. 네. 왜냐하면 특정이라는 말은 꼭 그 범주 내에서만 보장을 하겠다는 얘기고 말기가 들어가 있다면 진단비의 지급 요건이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약 중에 뭐 특정이나 말기가 되어 있는 특약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다. 네. 두 번째, 입원 일당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셔라. 2번 일당. 그쵸. 평균 40대 기준 남성으로 보면 네. 입원 일당 하루당 2만 원 받기 위해서 내는 보험료가 월
2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실 건 이런 부분들이 보험료를 올리는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보험을 드신 분이 저분이시잖아요. 그것도 1년 근신형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네. 좀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특정, 좋을 말기, 것 같아요. 입원 일당. 예. 더 뭐 우리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자면 남성이나 뭐 여성 뭐 이렇게 좀 성별로 지정해놓은 특약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특약들도 성별.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수술비의 이런 내역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특약을 더 네. 넣어서 보험료를 올릴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중요한 거 외우기도 쉬워요. 네. 특정, 그렇죠. 그렇죠. 말기, 그렇죠. 성별, 그렇죠. 입원 일당. 오케이. 이것만 이제 외우시면 웬만한 보험 들어요. 설계사 없이 듭니다. 웬만한 자, 저희가 그 리모델링 우선순위를 알려드렸지만 뭐를 정리하고 어떤 거를 가입해야 하는지 아직도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 보험이라는 걸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머니톡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궁금하신 점을 전문가들이 직접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분 보험을 쭉 살펴봤는데요. 네. 자, 리모델링 어떻게 됐나요? 오! 와, 가벼워졌네요. 종리가 세 예. 개인데 지금 금액은 보험- 절반이 됐어요. 어머, 절반이 더 줄었네요. 우선 그 이용일님의 보험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잘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기본 뼈대라고 볼 수 있는 실손보험이 2009년 전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보장적으로도 좋았고요. 굳이 오게티를 찾자라고 하면 이대 성인병 진단비가 좀 하위 범위인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만 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 네. 조금 아쉬워서 이 부분을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진단비를 추가하게 하는 건강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보험료는 매월 5만 원 정도로 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보완을 해드렸던 것 중에 뭐냐면 정말 소중한 셋째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네. 가장의 사망보험금이 기존 사망보험금에서 조금 부족할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해드렸냐면 기존에 질병입원비 5만 원을 받자고 냈던 그 3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동일하게 3만 원 정도를 할애를 할 건데 사망보험금을 무려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매월 보험료는 얼마다고요? 3만 원이면 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가나? 20년 납입하고 네. 20년 동안만 보장받는 충수 소멸성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이가 꼭 그렇죠. 필요한. 그렇죠. 예. 향후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더라도 2억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멋있네요, 우리 전문가들. 그런 네. 방법이 있는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알아보고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네. 네. 예, 예.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조금 가장 마음을 졸였을 시간인데 이제 자녀보험. 우리 자녀보험을 보면 일반암 진단비가 5천만 원으로 네. 들어가 있고요. 또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가 3에서 100%부터 보장을 해주는 가장 범위가 넓은 게 3천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도 각각 1,500만 원씩. 또 여기에 질병 상해 수술비에 또 각종 또 어린이 보장까지 네.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80점이 아닌 100점을 드려도 무관할 정도로 아이들 보험이 잘 되어 있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20점을 차감했던 이유는 이렇게 좋은 보험들이 잘 가입되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또 중복적으로 추가로 가입한 이 보험들 가요불급이 괜히 나온 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보험인데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네. 중복적으로 나갔던 지출들 때문에 점수를 조금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막내. 네네네. 막내가 20점. 네네. 네네. 굉장히 또 얘기 듣고 걱정을 좀 하실 텐데 점수가 낮았던 이유가 뭔가요? 막내 보험 같은 경우 이제 태아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네. 태아보험을 가입하실 때 만기를 30세 만기로 하신 이유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주변에 대부분 보면 30세, 20세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자기네들이 경제활동을 하면 그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5천만 원이 20년 뒤에 적은 돈일까요? 그렇죠. 지금 5천만 원은 옛날도 큰 돈이었고 지금도 큰 돈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많은 분들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값어치가 하락하는데 왜 지금부터 100세 만기를 해줘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뭐 20세 만기나 30세 만기 이렇게 추천을 해요. 네. 근데 20년 내고 30세까지 보장받고 그러면 30세 때 이 아이가 또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그럼 20년이라는 보험료를 또 내서 총 납부 기간이 40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내야 되는 보험료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보험은 갈수록 보장 범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져요. 그렇죠. 그럼 지금 좋을 때 성인까지 보장받는 보장으로 가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30세까지 우리가 아쉽게도 병원을 갈 일이 생기면 아니 된다. 왜냐하면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생겨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보험 가입이 안 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부위에 대해서 보장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10만 원짜리를 할증이라는 걸 붙어서 네. 10한 5만 원짜리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린이 보험은 이왕이면 보장 기간을 길게 현 시점에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태아보험의 리모델링을 할 때는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선천적으로 아이에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하셔야 해요. 근데 이것까지 확인하려면 보통 한 1년 전후 이상이 돼야 되니까 안 좋다고 바로 리모델링을 하시기보다는 그런 선천적으로 아이에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꼭 확인해 보시고 리모델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리모델링 된 거 보니까 금액은 거의 이게 반으로 확 줄었잖아요. 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좀 허점들을 잡아서 거기를 참 메꿔드렸고. 네. 우리 남편분이 원하는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이런 지금은 부분이었거든요. 저도 예. 이제 시청자로서는 이렇게만 봤지만은 네. 이런 부분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전혀 어떻게 보면 새는 돈이잖아요. 네네. 네. 진짜. 네, 마음 편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좋은 소식이네요. 자, 그럼 이용일 씨 가족 보험 리모델링으로 찾아낸 새는 돈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확인하겠습니다. 새는 돈 얼마입니까? 야, 50만 4,820원. 야. 한 달에 50만 원이면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야, 6천만 원 벌어 가시네. 네. 총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가 약 3억 2,4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리모델링 후에는 2억 1,200만 원으로 조정이 돼가지고 절감되는 보험료만 무려 1억 1,100만 원이 절감이 되는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갱신되는 것들을 네. 반영하지 않은 거니까 그죠. 갱신을 절감되는 포함하면 더 큰 차이가 것들을 나요. 차감한다면 네. 엄청나게 많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엄청 크네요, 진짜. 자,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는 돈을 현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쏜다. 팍팍! 쏘고! 자, 갑니다. 두둑하겠다. 띠로리로로. 될 것 같아요, 이번에. 50만. 씩하게 들어있네. 매달 5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특이합니다. 동전부터. 어머, 아내한테는 동전. 어머, 아랑곳하지 않아. 역대 게스트 분들 가운데서 저 돈을 일일이 다 세시는 건 처음이시네요. 예. 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와. 자, 지금 보시는 이용일 씨 가정처럼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요즘 같은 상황이 더. 예. 자, 내가 과연 이 보험을 갖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지 참 판단이 안 서신다면 모니터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전문가가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라이프스타일과 또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약 60만 원 정도 이렇게 새는 돈을 잡아드렸습니다. 혹시 두 분 미래에 대한 뭐 고민이나 걱정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늦둥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정년 때쯤이면은
이제 막내 아이가 이제 그때까지 이제 20살 정도 될 그 정도인데 그런 교육비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은 좀 느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교육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노후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 걱정을 이렇게 다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100만 원의 그 저축 자금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 중에서 60만 원을 3명 아이에게 각각 20만 원씩 이 변액연금 상품으로 가입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납입 기간은 15년 납을 하시게 되고 약 5년 정도 거치를 하셔가지고 조금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더라도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2.5%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게 되면 약 20세 시점에 되게 되면 4,657만 원 정도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용을 해서 연 수익률이 만약에 3.75% 정도 발생을 하게 된다면 무려 5,445만 원 정도를 하나이다.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는 이 돈을 가지고 매년 1,000만 원씩 중도 인출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중도 인출의 기능을 활용하셔가지고 아이의 대학 등록금으로 4년치를 써도 예, 남는 자금들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굳이 왜 그럼 뭐 어린이 변액이나 아이 이름으로 된 변액연금을 추천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들 물어보시는 네.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부분들은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라는 기능이 있고 또 물가 상승률 이상의 또 이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나중에 자녀한테 평생 비과세 계좌로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변액연금 쪽으로 저축을 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돈이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중간에 또 인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자, 오늘은 머니톡 애청자이자 늦둥이 부모이시고 행복한 부부시죠? 이용일 씨 부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네. 뭐 소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두 분 다. 전문가님들의 조언과 함께 이런 부분을 지금 챙길 수가 있어서 근데 추후에 이제 자식들한테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좀 공부를 좀 같이 해서 좀 더 이렇게 새는 곳을 같이 좀 막아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제 냉장고 관리만 잘하시면 더 새는 돈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콩 관리도 콩 관리. 네. 자, 노후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데 아이들은 커가고 나가는 돈은 그대로고 예, 다가올 미래만 생각하면 한숨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머니톡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돈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나 월요일 저녁은 머니톡과 함께 하세요.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 아, 수고했습니다.